네, 안녕하세요. 댕규양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식 투자 철학 마인드 원칙편 36부 1억으로 10년 뒤 18억이 목표라면 이렇게 하세요 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이 복리표가 붙여져 있습니다. 내가 자본금 1억을 통해서 2021년부터 투자를 했을 경우 2031년이 되면 이 돈이 복리로 불어나 2031년에 18억이 된다. 예, 이 목표를 가지고 저는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목표가 없으면 주식 투자가 약간 산으로 갈 경우가 있어요. 내가 왜 주식 투자를 하지? 단순히 돈을 벌겠다는 것만은 부족합니다. 명확한 이유. 뭐 예를 들면 뭐 나는 노후 준비를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한다. 나는 뭐 10년 뒤, 20년 뒤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한다. 뭐 이러한 목표가 있어야 중간중간에 여러 유혹의 길에 흔들리지 않고 그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투자법으로 정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목표가 딱 잡혀야 그에 맞는 철학, 마인드, 원칙이 딱 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저와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계시다면 책상 앞에 이 복리표를 꼭 붙여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보면서 약간 그 뭐라 그러죠? 그 계속 상상을 하는 겁니다. 아, 이렇게 될 것이다.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상상을 하고 계속해서 그 의지를 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 그 경제적 자유로 가는 여정이라는 글을 쓴 게 있습니다. 그 글을 먼저 읽으시고 이 강의를 들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금 1억 기준에서 연평균 30%를 목표로 10년 뒤 18억을 목표로 주식 투자를 저는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10년이 아니라 20년을 목표로 세우면 스노우볼 효과로 인해서 1억이 20년 뒤에는 247억이 됩니다. 물론 이제 자본금이 커질수록 수익률은 약간 떨어질 수 있겠지만 뭐 247억이 아니라 200억이 되면 또 어떻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10년 뒤에 18억, 순자산 18억만 돼도 여러분의 노후가 경제적인 입장에서만 본다면 결코 불행한 노후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자유에 너무나도 충분한 돈이에요. 요새는 뭐 약간 언론 매스컴에서 막 몇백억 부자, 뭐 몇천억 부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뭐 돈의 그런 가치가 굉장히 뭐 10억, 20억만 돼도 굉장히 낮아 보이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순자는 18억만 돼도 죽을 때까지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자산이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아니 나는 수중에 1억도 없다. 그러면 1,000만 원으로 시작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1,000만 원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몇 년 안에 모을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연 30% 똑같이 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10년 뒤에는 1억 8천만 원이 됩니다. 20년 뒤에는 24억 7천만 원이 됩니다. 24억 7천만 원만 돼도 괜찮죠. 네. 30살에 1,000만 원을 가지고 연 30%씩 불려서 50살에 24억 7천만 원이 된다면 뭐 인플레이션을 통해 돈의 가치가 아무리 떨어진다 하더라도 20년 뒤에 이 돈이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네. 그래서 자본금이 적다고 뭐랄까요? 이렇게 위기소침하지 마시고 충분히 올바른 투자법만 익힌다면 시간을 입혀서 나중에 경제적 자유를 위한 돈이 되어 있을 것이다. 네, 그런 생각 꼭 해주시고요. 근데 대부분 이걸 싫어하죠. 네, 대부분 이 과정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통스럽기 때문에 빨리 가는 길, 빨리 부자가 되는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 방법은 별로 없죠. 로또를 사거나 주식으로 치면 엄청 위험한 주식들 있죠. 급등주, 대박주, 고수익을 추구하지만 안정성은 전혀 없는 주식들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몰빵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어쩌면 물론 뭐 그걸로 성공해서 직장을 그만두시는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실패로 기결하게 되죠. 그래서 애당초 낮은 확률, 아주 낮은 확률의 인생을 걸지 마시고
네, 이쪽 길로 오셔라. 네, 저는 이제 그렇게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쪽 길로 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권해드리는 거예요. 아, 이쪽 길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1억을 일단 기본적으로 모으시려면 한 달에 100만 원씩 8년 4개월. 아무래도 이제 1000만 원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보다는 1억을 기준으로 이제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처음부터 약간 수익률이 의미가 있기 시작을 하죠. 예를 들어 1억을 기준으로 연에 30%를 처음에 달성을 하면 3천만 원이잖아요. 예, 3천만 원이면 일반 중소기업 연봉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1억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달에 100만 원씩 8년 4개월을 써야 된다. 여기에 올바른 투자를 병행한다면 이 8년 4개월은 조금 더 단축될 수 있겠죠. 근데 이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죠. 예, 사실은 자본주의, 제가 블로그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자본주의 레벨업 1단계 과정입니다. 이 레벨업을 통과를 해야 이제 2단계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 레벨업 1단계에서는 사실은 뭐 투자에 대한 실력보다는 노동력이 훨씬 더 중요한 시기로서 노동력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투자 공부를 8년 4개월 동안 병행해 나가는 겁니다. 이 과정이 저도 이 과정을 병행을 했었고요. 투자의 기초를 닦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투자의 대가들의 책들을 8년 4개월 동안 계속 읽는 겁니다. 워렌 버핏 관련 책, 뭐 피터 린치 관련 책, 그리고 한국의 뭐 이런 슈퍼개미들, 뭐 박영욱 씨처럼 그런 분들의 책, 뭐 어떻게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기초를 닦는 시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자본 1억을 만들었어요. 그 이후 그렇다면 연평균 30%를 만들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게 중요한 거겠죠. 그 다음은 자, 연평균 30%를 여러분들은 10년 동안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뭐 올해는 뭐 예를 들어 뭐 4, 50%, 뭐 100% 이렇게 벌었다가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가 되고 이렇게 수익률에 대한 변동성이 심한 투자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매년 30%를 꾸준히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투자법을 저는 선택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뭐 주식 투자로 이제 성공을 했다 해서 보면 대부분 얻어 걸린 그런 케이스도 많습니다. 예. 어떤 특정 종목에 몰빵을 했는데 그게 대박이 나가지고 큰 수익을 얻었다. 근데 그게 여러분들의 투자에 과연 도움이 될까요? 그 사람이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주변에 나는 뭐 연평균 뭐 10%도 괜찮습니다. 15%도 괜찮고 그 수익률을 15년 동안 매년 꾸준히 올렸다. 이런 분들에게는 엎드려 절을 하시고 투자 조언을 구하셔도 됩니다. 제발 주식 투자에 대한 방법을 알려달라고.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근데 아무튼 중간에 자산 초기화, 리셋이 될 수 있는 투자법은 멀리 하셔라. 아무리 처음에 위험한 투자법을 통해서 자산을 불렸다고 하더라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투자법을 지양하시고 매년 10%, 20%, 뭐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30% 이거를 매년 10년, 15년, 20년 그런 식으로 가셔야 된다. 그리고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찾아가서 친하게 지내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진짜 주식 투자를 성공적으로 잘 하고 계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한순간에 대박은 없었죠. 매년 한순간에 대박은 없었지만 그 10년, 15년, 20년 쌓아 올린 그게 엄청 대단한 거죠. 워렌 버핏도 그런 식으로 쌓아 올린 거 아닙니까? 연평균 20%씩 50년 이상을. 자, 그러면 개인 투자자가 연평균 30%. 그 이전에 제가 또 설명을 드렸죠. 아니 워렌 버핏이 20%인데 어떻게 네가 연평균 30%를 매년 올릴 수 있냐. 그 이유를 설명을 드렸죠. 제가 워렌 버핏보다 더 뛰어난 투자자가 절대로 아니라 워렌 버핏은 투자금이 겁나 많은 사람이고 저 같은 개인 투자자는 그에 비하면 완전 세 발의 피죠.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종목을 마음껏 살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자기가 원하는 종목을 살 수가 없어요. 그 돈이 못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그 중에서 선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이 부분은 이전에도 충분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30%를 올리기 위해서는
내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 기준이 1년에 연평균 40% 이상의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 지금 신규 매수를 하는 종목이라면 연평균 40%가 나올 수가 없죠. 이미 지금 9월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년도를 바라보고 종목을 선정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반기에 종목을 신규 매수를 할 때는 올해 실적만 좋아서는 안 돼요. 예, 내년도 실적도 좋아진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상황에서 내년도 기대 수익률이 40%, 50% 이상인 종목들을 포트에 지금은 담아야 돼요. 지금은 하반기이기 때문에. 상반기는 연간으로 따지면 지금은 내년도 수익률까지 그게 커버가 되는 종목을 사야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연간 기대 수익률이 40%인 종목들만 딱 골라서, 근데 단순히 이거 기대 수익률만 보고 그냥 집어넣으면 당연히 안 되죠. 네, 비즈니스 모델 봐야 되고요. 이 기업이 내년도에 지금 기준으로 내년도에 40% 이상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업황이 받쳐주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적중률은 70%를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종목을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했는데 그 중에 3개는 무조건 실패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저도 뭐 제가 투자하는 종목이 모두 다 성공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더라고요. 네. 워렌 버핏도 뭐 투자하는 종목이 다 성공합니까? 그렇지 않죠. 네. 그래서 10개 중에 3개는 실패한다고 생각해야 마음이 편합니다. 그럼 3개가 실패를 하더라도 나머지 7종목이 성공을 해서 평균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결국 연평균 30%는 달성을 할 수 있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연평균 30%, 40%의 기대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이제 밑에 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운영하는 월간지에서 2021년에 매도한 종목들을 보시면 총 26종목을 매도했네요. 네. 그래서 보시면 중간에 이게 실패한 종목 있죠. 마이너스. 그리고 최근에 신흥 SEC 그리고 원익 P&E를 매도를 했죠. 원익 P&E는 2년을 넘게 제가 보유를 했었고, 신흥 SEC도 중간에 차익 실현을 하고 다시 매수를 하여 1년 이상을 보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평균 매도 종목 수익률은 61%, 그리고 누적 수익률은 1593%, 그리고 적중률은 92%. 26개 중에 24종목이 어쨌든 월간지를 발행한 가격보다 상승을 해서 매도를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실패하는 종목보다는 성공하는 종목의 숫자가 더 많아야겠죠. 이게 많으려면 애당초 안전마진과 안정성이 보장된 종목을 사야 됩니다. 그러면 그 종목을 매수했을 때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이게 웬 떡이지? 하고 더 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안정성과 안전마진이 담보되지 않은 종목들은 주가가 하락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도대체?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안정성, 안전마진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매수하고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예. 떨어질 확률이 더 많죠. 처음에는.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안정성과 안전마진을 고려하셔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해서 10년 뒤에 18억이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10년 뒤에. 자, 그럼 이제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제가 그리는 시나리오는 두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첫째, 배당급이 높은 종목을 연간 낮은 가격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단순히 배당금만 보고 투자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가가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올해 오를 수 있는 종목 중에 연간 배당률이 높은 종목을 선정을 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18억에 5%면 예를 들어 배당금 5%라고 하면 얼마죠? 그게 가격이 계산을 좀 해볼까요? 잠시만요. 계산기에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억에서 5%. 뭐 세금이나 이런 걸 다 빼고 그냥 계산을 해보면 1년에 9천만 원이네요. 예. 그러니까 배당금이 5%인 종목 중에서 올해 실적 성장이 보장되어 있는,
근데 주가가 하락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최소한 내 평균 단가보다는 높아질 수 있는 그러한 종목 중 선정을 해서 배당금 5%를 했으면 1년에 9천만 원이 들어가요. 뭐 세금 같은 거 다 빼고 단순 계산으로.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매년 1억 원을 쓴다고 가정하고 전업 투자로 17억을 다시 일단 18억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중 1억을 빼는 겁니다. 그래서 17억을 다시 원래 10년 동안 했던 방식으로 연평균 30%를 목표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17억에 1년에 연평균 30%를 또 올리면 22억 1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 해 1억을 썼더라도 내 순자산은 17억에서 다시 22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업 투자를 하려면 일단 돈 걱정이 없는 상태에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상황에서 주식 공부, 연구할 시간을 하루 종일 쓰는 겁니다. 전업 투자를 단기 트레이딩을 하려고 하는 건 저는 완전 반대. 대신에 이 연평균 30%를 목표로 뭐 사업 보고서 읽고 재무제표 보고 기업 경쟁력 확인하고 이런 실적들 체크하고 분기마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 하는 건 찬성. 대신에 돈 걱정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전업 투자를 한다고 하루 종일 매매할 시간이 많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게 된다면 매년 원금 훼손 없이 경제적 자유의 삶을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다. 이 전제 조건은 연평균 30%를 만들 수 있는 투자 능력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연간 30%를 안정적으로 만들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수익률의 변동성이 큰 투자법은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매년 안정적으로 적더라도 계속 벌 수 있는, 그래서 연간 40%의 기대 수익률이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이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잖아요. 그래서 한국 종합주가지수를 보면 경제 성장률만큼 움직여요. 그러니까 연간 2%로 움직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렇다면 종합주가지수는 기업들의 평균이자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의 가중지수인데 분명히 그 안에서 한국 경제 성장률을 뛰어넘는 성장률을 보이는 기업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찾아보시면 매년 연평균 20%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나옵니다. 그 종목들을 적정 주가보다 마이너스 10% 더 싸게 사는 겁니다. 분명히 이러한 비이성적인 적정 주가보다 낮게 거래되는 비이성적인 구간이 나오는 게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주식시장이 매년 폭락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러한 기회들을 활용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연평균 20% 성장하는 기업을 적정 주가보다 최대한 싸게 사라. 그러면 연간 40%의 기대 수익률이 나오는 종목들을 내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종목들을 편입했는데 주가가 더 떨어진다. 그러면 더 사는 거죠. 비중 확대를 하는 겁니다. 손절이 아니라. 손절할 종목은 애당초 사지 않는 것이죠. 원칙이. 그래서 그 종목들 중에 먼저 연평균 40%에 도달하는 종목이 생기겠죠. 그럼 그걸 차익실현을 해서 아직 40% 도달하지 않은 종목,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한 종목, 그러한 종목들을 추가 매수를 해준다면 복리 효과가 아주 극대화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게 제 그림입니다. 제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댕규양자는 저러한 그림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고 있구나. 이것들 중에 뭐 좋은 점은 내 투자법에 참고를 하고 나는 너와 생각이 다르다. 그런 것들은 거르시고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